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산재 신청 결과가 불승인으로 나오면 많은 분들이 허탈함부터 느끼게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결과까지 좋지 않으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산재가 한번 거절됐다고 해서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시 절차를 진행해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억울하다고 다시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같은 주장만 반복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왜 불승인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부상의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인지, 사고 경위가 불명확했던 것인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인지 원인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다시 신청하거나 다툼을 이어가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산재는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CCTV나 문자 내용, 녹취, 동료 진술서, 병원 기록 같은 자료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료가 나중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병원 기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과정에서 증상이 발생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도움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료 단계부터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처음 이야기했던 내용과 이후 설명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핵심 내용이 계속 바뀌면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 경위나 업무 내용이 뒤늦게 달라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산재 불승인 이후에는 보통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불승인 사유를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산재를 신청할 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제대로 정리된 자료는 이후 절차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처음 대응을 대충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보완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재가 거절됐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부족했던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다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자료를 보완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